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도덕 2 수업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배방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선명 선생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필기구 그리고 열심히 수업을 들을 마음가짐 모두 준비됐나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모르잖아요. 자기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름에 초성에 해당하는 말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은 김선명이니까 기역, 시옷, 미음 순서대로 하면 엄청나게 예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기소개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돈 많고 4차원적인 다재다능한 사람도 있고 럭셔리하고 예쁜 귀여운 사람도 있네요. 댓글 많이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자, 이 자기소개는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말고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자기랑 맞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 도덕 2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덕 2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도덕 2 과목은 학교마다 1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경우도 있고 2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2학년 도덕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규범, 행동의 규범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인간으로서,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여러 가게 사장님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자주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지도 않지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NS 속의 패친들, 인친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전부 우리가 만나는 관계죠. 내 옆에 있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윤리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양한 주제 중에 정보통신 윤리를 배워볼 거예요. 이제 다른 평화적 갈등 해결, 폭력의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과 배울 거고 오늘은 정보통신 윤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도덕 2 수업을 시청하면서 꼭 이루어야 할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 과목에서 가장 중시하는 학습 목표는 바로 도덕함이에요. 도덕함은 무슨 상자 이런 게 아니라 doing moral,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도덕적 행동인지, 도덕적으로 그른 게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머리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직접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그리고 채팅방에서 실천해보는 것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방을 보면 욕설이나 비방, 댓글 도배 이런 것들로 다른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눈에 이따금씩 보여요. 근데 악성 댓글은 내용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70조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올리고 있는 모든 댓글들은 영원히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 미션 보면 첫 번째로는 가상 공간에서 도덕적 책임감 지니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채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는 동안 성숙한 중학교 2학년으로서 꼭 미션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 먼저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알려면 정보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정보화라는 건 지식이나 정보가 산업과 사회적 활동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통신 매체,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과거에 올린 댓글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납 구분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상 공간이죠. 두 번째 특징은 개방성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보통신 매체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나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방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 흥미와 내 관심사에 따라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실의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이 있어요. 자, 네 가지 특징 다 알아들었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자율성. 개방성. 자, 세 번째는 자율성. 네 번째는 익명성.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알아야지만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 정보화 시대에 문제만 있는 거 아니죠? 편리함, 혜택을 분명히 누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편리함을 누리고 있나요? 정보화 시대에 누리고 있는 편리함 이야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을 때 인터넷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죠. 여러분들 직접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SNS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취미 중 하나가 아마 유튜브 시청일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자주 접속을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취미 중에 하나도 유튜브 시청이에요. 요즘에는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혹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후기들을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카페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더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기다리던 택배를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인터넷 세상, 가상 공간만 있으면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필기구까지도 전부 인터넷에서 배송을 시킬 수 있어요.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마 개학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SNS에서 친구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인터넷 중독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 어때요? 행복하죠? 근데 내가 딱 30분만 봐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33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나요? 아니죠. 45분까지만 봐야지. 1시간까지만 봐야지. 그게 2-3시간이 되고 결국 밤을 새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이버 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경우요. 사이버 폭력이 왜 쉽게 일어날까? 온라인 세상은요,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혹은 마우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장점이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괴롭혀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순식간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잘못된 행동이 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음악 많이 듣죠? 그 음악이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듣는 음악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악이나 영상 등을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걸 심지어 유포하게 되면 큰 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애써서 만든 지식 재산이잖아요. 그쵸? 이런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사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출처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여러분 휴대폰으로 가끔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링크를 담은 문자들 있죠. 혹시 의심 없이 눌러본 적 있나요? 유튜브에서 듣는 것도 재산권 침해인가요? 라고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악을 불법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일단 돈을 지불하지 않죠. 그쵸? 그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음악은 듣지도 혹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만들지도 않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링크 눌렀을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들이 이미 유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컴퓨터나 핸드폰이 다운되거나 혹은 경제적인 손실을 얻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정보격차가 있어요. 정보격차 문제는 요즘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혹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혹은 정보통신 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요즘에는 요일별로 내 생년월일에 따라서 이제 2개씩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모르고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것이 정보 격차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채팅방에서 혹시 불편함이 느껴지는 댓글들이 있었나요? 혹은 이 전 시간에 혹은 어제 불편함을 느꼈던 댓글이 있었다면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도배하는 댓글, 그쵸? 도배하는 댓글 여러분 학습을 방해하는 댓글 중에 하나예요. 악플이 많이 달려요, 맞아요. 욕설이나 비방하는 글, 누군가를 모욕하는 글 모두 가려져요. 이거 우리 가상공간의 특징 중 4번째에 해당했던 어떤 특징일까요? 익명성, 맞아요. 익명성이에요. 여러분들 가상공간에서 소통을 할 때에는 그쵸? 아이디, 프로필 등으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훨씬 덜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근데 이 익명성이라는 거는 문제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미 익명성은 없어졌겠죠.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인권이라든지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표현의 자유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정보통신 윤리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해요. 알아야 마음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정보통신 매체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도연이 해킹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인터넷 리터러시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건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영어로 맨 윗줄에 페이크 뉴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 페이크 뉴스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죠? 민석이. 가짜뉴스. 김뽀거 학생이 얘기해줬어요. 가짜뉴스. 가짜뉴스예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지은이, 세상이, 수연이
현서까지 가짜뉴스 잘 얘기해줬는데 코로나19 가짜뉴스 관련한 거 선생님이 들었던 것은 소금물을 마시면 코로나19가 치료된다. 이런 정보 들어본 적은 가게의 운영자가 코로나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쵸? 이런 가짜뉴스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우리 자극적인 피해를 주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다음으로 인터넷 예절 지키기예요.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폭력 없는 가상 공간 만들기 수칙, 10대 수칙을 발표를 했는데 이 10대 수칙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과 글을 쓰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 욕설하지 않기 명준이가 얘기해줬는데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쵸?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쵸? 수진이 지금 잘 채팅방에 써주고 있는데 말로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은서도요.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한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에 힘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실천한다. 자,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은서가 너무 잘 따라해주고 있어요. 마인드 정 친구도, 서윤이도 공부용 계정으로 계정을 만들었나 봐요. 우리 친구도 잘 따라해주고 있고 현서도 지금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부르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읽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순서가 뒷바뀐 낱글자들을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이걸 문장으로 빨리 만들어서 채팅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 낱말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인터넷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실천한다 아니에요, 수인아? 현준이가 맞췄어요. 현준이 아니네요. 비교하는 말 아니죠. 일찍 얘기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공부용 계정을 만든 친구와 GOB 친구 그리고 세현이, 명준이 다 맞췄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여러분 너무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요 낱말들 다시 한번 조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는 것과 선생님 보는 시간 사이에 텀이 있어서 선생님 좀 늦게 댓글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어떻게 소통하려고? 건강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체리도 맞았고 맞아요. 미나도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가 정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해준 이거 가상공간 만들기 10대 수칙 잘 기억해두고 인터넷 사용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복정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제시한 그 항목들 있죠. 15개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고 이 항목 중에 4단계 정도 중에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점수를 한번 더해볼게요. 자, 전혀 아니다가 1점, 아니다가 2점, 그렇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이에요.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5점인 친구도 있고
다 전혀 아닌가 봐요. 지나가던 나그네 친구 15점. 훌륭해요. 예준이는 19점. 리도 11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오민이 18점. 지우도 18점. 석기 45점. 둔둔이 17점. 선생님 보니까 대부분 점수가 굉장히 낮네요. 60점인 친구도 있어요. 모두가 매우 그렇다는가 보다. 40점. 대부분 20점대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테스트에서 총점이 41점 이하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건전하게 활용하는 사용자예요. 그쵸? 그리고 총점이 42점에서 44점 중간 사이에 위치한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중독에 대한 주의가 약간은 필요한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점 이상, 60점인 친구들도 몇몇 보였거든요. 60점이나 혹은 45점 이상인 친구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용자예요. 얼른 이런 행동들, 습관들을 고쳐야겠죠.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스스로 절제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 노트북이나 핸드폰 타이핑 하다 보면은 손목이 아프거나 오른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아팠던 적 있나요? 있어요. 이런 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손목이나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계속 맞은 이 눈 건강도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몬비라는 말 들어봤어요? 스몬비가 뭐의 합성어죠? 거북목 맞아요. 거북목도 건강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블루라이트 필터 맞아요. 켜야 돼요. 스마트폰 좀비. 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가 스몬비죠. 이 스몬비들은 핸드폰을 활용하면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핸드폰을 사용하느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르죠. 그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절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하여 사용하기.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 휴대폰 제출하나요? 제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절제하죠. 그쵸? 우리 시간대별로 그리고 장소별로 사용해야 될 곳이 있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보통 TPO라고 하죠. 때와 상황에 맞게끔 스스로 절제해서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댓글을 달 때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꼭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절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 가지기.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가상 공간 특징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특징을 얘기했었죠? 세 글자? 세 글자. 자로 시작해요. 절제성 아니에요. 자율성. 찬호가 맞춰졌어요. 체리도 맞췄어요. 자율성이에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유출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또 타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줘야겠죠.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 중에 여러분 검색 포털이나 이런 데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검색해보면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거나 유출당했을 때 신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출당한 개인정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어요.
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구글링을 해보는 건데요. 구글 사이트에서 내 아이디를 검색해보거나 내 핸드폰 번호로 검색해보거나 하는 것도 내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사이트예요. 이것도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글, 그림, 영상 등 콘텐츠들이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게 만든 건데 그 어렵게 힘들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사용과 활용이 잘못된 건 아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확인하거나 저작권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도덕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꼭 인터넷 사이트 검색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보통신 윤리를 배워봤는데 핵심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지식과 정보가 산업과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보화. 맞아요. 찬호, 수은이. 맞아요. 다원이도 맞았어요. 정보화 맞습니다. 정보화예요.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가상공간의 특징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로 있어서 누구나에게 열려있다는 특징을 무슨 성이라고 불렀죠? 개방성. 개방성. 맞았어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열심히 정답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 방금 전에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쵸? 뽀거, 민정이, 맞아요. 요루, 은지 맞았어요. 맞아요. 익명성이에요. 오민이도 맞았고 체린이, 병아리 다 맞았어요. 익명성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7글자예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불렀죠? 인터넷 리터러시. 초코라떼 친구 맞았어요. 하늘이도 맞았어요. 다윈이도 맞았어요. 예준이도 맞고 명준이도 맞고 인터넷 리터러시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인터넷 리터러시. 그쵸? 인터넷 리터러시.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적 판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아래 사례를 한번 읽어보고 이 사례에서 이모군이 한 행동, 이군이 한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평가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볼까요? 이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이유가 뭔지 한번 써봅시다. 허위정보 유포. 영어로 되어 있는데 JHROH 친구가 맞춰줬어요. 허위정보 유포. 또 그쵸, 유언비어. 가짜뉴스, 잘못된 뉴스. 민재도 맞았고 병아리, 예준이도 맞았어요. 문장으로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요.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어요. 이 이군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서 결국 사회적으로 해악을 일으켰죠. 맞아요.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유포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은 행동이기도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 테스트를 한번 맞춰봤는데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학습 목표 3가지 이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공간의 특징과 문제를 알아봤어요. 머리로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채팅방을 보면서 실제로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을 했어요. 마음으로 느꼈죠. 그리고 미션을 한번 수행해보면서 선생님 여러분 채팅방 보니까 너무 잘 수행해줬고 선생님 보기에 불편한 댓글도 별로 없었고 성실히 대답도 많이 잘 해줬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자신의 머리와 마음, 몸으로 행동을 했던 것을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학습 목표를 과연 달성을 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각각 댓글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동하고 잘 했나요?
학습 목표 잘 이뤘나요?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수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봐서 이미 익숙하겠지만 한 번만 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어야 돼요. 몇 초 이상?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거나 당장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 소독제로 꼭 소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요. 기침을 하거나 할 때는 손보다는 옷소매 기세 이렇게 기침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이 많이 나거나 감염병이 의심된다면 1339에 전화 상담을 해도 괜찮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이렇게 우리 예방수칙 잘 지켜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도 열심히 실천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